시작! 자, 34페이지인가요? 그겁니다. 39, 40번. 적어야지. 자, 그냥 들어가면 안 돼. 문제 살펴보고 가야 돼. 자, 1분 20초. 이거는 답도 중요하겠지만 답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그걸 강의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이런 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금 자료가 가나다로 나눠졌거든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내가 알려드렸던 P 원인 방안으로 읽어가야 돼.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P 원인 방안. 이거 안 적어도 되는데. 여기 책에 있는 거. 자, 됐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자, 봐봐. 여기 치방 봐봐. 문제가 우선은 우리가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텍스트 봐봐, 텍스트. 텍스트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눠졌니? 두 부분으로 나눠진 거 보여? 장문 상황 파트와 자료 파트. 그렇죠.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그럼 넘기면, 자, 39번에 보니까 보기 1에 주목해서, 그럼 보기 1이 뭐예요? 지금 요거예요. 그치? 보기 1이 거기에 장문 상황과 활용할 자료고요. 장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 장문 과제. 그러면 장문 과제 실판 봐요.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야 돼. 지금 여기 전체가 보기 1이거든요. 자, 보기 1인데 어디에 주목하라고? 장문 과제에 주목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같다, 다르다라는 상대성이 눈에 들어와야 돼. 바꿔치기 딱 좋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가 거기 문제에서 선지에 2번 선지 오른쪽 끝에 어떤 게 눈에 들어오니? 동일한이 눈에 들어오잖아. 이렇게 바꿔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었어야 돼. 보기 1에서 우리 장문 과제를 봤을 때 아예 위치를 찍어버린 거야. 알겠죠? 하나 있고요. 자, 얘는 나라면 이렇게 읽을 겁니다. 논지. 선생님이 늘 뭐라 그랬지? 문제의식이 늘 반영되어 있다 그랬잖아. 문제가 있으니까 한다 그랬지? 나라면 이렇게 갑니다. 자, 노인들의 참여 차이와 자, 경지적 자립을 통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이고. 자, 요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에세이 하우가 되는 거고요. 자, 고령화 사회 얘가 P입니다. 그치?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저 고령화 사회를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사회 차원과 경제적 자립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밑에 자료가 나옵니다. 이 자료를 선생님이 이렇게 읽으라 그랬을 거예요. 자, 가나다니까 P, 원인, 방안.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럼 가에서 우리가 뭐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문제점 중심으로 읽어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현황이 눈에 들어야 돼, 현황. 현황 실태. 가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뭐가 문제야? 민간이 문제잖아. 얘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 소수점이 194점 뭐뭐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간단하게 여기만 동그라미 딱 치면 돼. 194만 보면 되는 거야. 앞에. 그럼 뒤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뭐야? 25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문제야? 얘가 문제지. 민간이. 이해가죠? 민간 일자리가 없다는 거잖아. 그럼 뒤에 밑에 뭐 나와야 돼? 원인 나와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 민간 분야 부진의? 그렇지, 원인. 이해 보입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얘가 P잖아. 얘가 원인이잖아. 그럼 민간 분야를 뭐 해주면 되겠니? 활성화. 이해하죠? 글의 흐름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야 돼? 그럼 거기 텍스트 한번 볼게, 봐봐. 활용할 자료 파트 보세요. 지금 자료에서 둘로 나눠진 게 눈에 들어올 거야. 그지? 둘로 나눠지면 무조건 차이로 읽으셔야 됩니다. 둘로 나눠지면 차이. 여기서 이 차이 속에서 뭐가 문제야? 민간 분야가 문제인 거야. 민간 분야가 25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나달랑 내려가니까 자, 민간 분야 부진 세모쳐. 거기다 P라고 쓰시고 요인 세모쳐. 원인이라고 써봐. 그치? 자, 그럼 민간 분야 부진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전문가 의견에서 마지막 줄에 뭐가 눈에 들어와? 활성화자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세부적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이해가죠? 그럼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요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야. 알겠지? 그게 바로 이번 강의의 목적이야.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2분 정도만 줄일 수 있다면 퍼펙트한 거야.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돼 있구나. 책이 좀 달라서 40번에는 자, 정답이 보기 1의 장문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럼 연관성인 거예요. 보기 2의 결론만 잡아주는 거예요. 자, 결론은 포괄성입니다. 결론은 포괄성이에요. 포괄성. 그러니까 정답이 4번으로 가야죠. 여기 포괄성이 뭐예요? 노인들의 일자리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칠판. 문제가 있으니까 활성화하는 방법은 뭐예요? 얘가 활성화죠.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 맞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포괄적인 거 정답 4번 이렇게 가져야죠. 이게 몇 번에서 갈렸냐면 2번과 4번에서 갈렸었어, 사실은. 효문화. 그러면 이 글을 왜 쓰는 거야? 이 글을 쓰는 그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에서는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 논지. 이게
됐죠? 요걸 우리가 잡아내줘야 돼. 그래서 바로 뭐 이렇게 해결하자. 사회참여, 경제적 자립. 그러니까 일자리가 나오는 거죠. 활성화 방법 뭐예요? 사회참여하고 경제적 자립. 일자리만 만드는 거. 민간 분야가 자 민간 분야 일자리가 적네. 그지?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 얘를 늘리자. 이렇게 가져야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됐죠? 이렇게 읽었어야 돼. 글을. 자, 문제점 P 원인 방안. P 원인 방안. 이거 머릿속에 무조건 잡아야 돼. P 원인 방안. 그래서 방안이 주제와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면 자 40일인데요. 40일. 학생이 초고가 있네요. 잠깐만요. 아, 요거 41, 42. 자, 두 문제입니다. 41, 42 두 문제예요. 자, 시작. 얘가 자꾸 틀린다. 먼저 어떻게 하냐면 얘 보지 말고 그치? 대조 없는 것만 다 지워봐. 아까 쌤이 알려준 대로. 자, 시간도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 빨리 푸는구나. 자, 그러나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야,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해. 자,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맞습니까? 주제 덥구나. 아니야? 에어컨을 보길래. 에어컨을 본 거야? 시계를 본 거야? 켜져 있는지 몰라. 아, 진짜 덥구나. 자, 가자. 자, 예상 독자 볼게요. 아, 내가 언제 보내준다 그랬지? 11분? 11분? 그랬어? 왜냐면 이런 쌤이 이제 벨트만을 지켜야지. 쌤이. 저게 4분 느려. 저게 4분 느려. 저거 다이소에서 샀는데 제대로 고쳐도 일주일 지나면 4분이 느려. 인터스텔라야. 여기가 잠깐만. 시간이 느려지는 건 질량이 센 건가? 그 별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이소가 문제였던 거지?
네. 좋아요. 그죠. 질량과 상관없이, 중력과 상관없이, 그래요. 생선이 달라져야 사진이 달라지죠. 그만! 너무 어려워! 자, 예상 독자. 자, 독자에서 여러분들, 학교 친구들 동그라미. 자, 글을 써야 되는 자, 배경입니다. 자, 거기 인과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크했어야 되냐면, 부작용이 눈에 들어왔어야 돼. 그치? 부작용이 들어왔어야 돼. 그러면, 과다 섭취 세모 잡으세요. 부작용 세모 잡으세요. 그럼 과다 섭취가 뭐야? 원인이지. 그러면 부작용이 뭐야? P라고 쓰세요. 그렇죠?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야? 과다 섭취 안 하면 될 거야. 그지? 자, 볼게요. 카페인 과다 섭취. 자, 밑에 보니까 글을 쓰는 목적이라고 있습니다. 목적 동그라미. 자, 어디 체크할래요? 저 끝에. 과다 섭취 않게? 설득. 이게 눈에 들어와야죠. 됐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글 어떻게 읽나 보자. 카페인은 비교적 안전한 물질로 적당을 섭취하면 피로감이 더해진다. 이거 중요한 문장이에요? 안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래요. 안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 중요한 건 우리가 피원인 방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나라면 거기다 어떻게 했냐면 그 효과 위에다 그냥 플러스 표시만 딱 했어요. 그냥. 플러스 해가지고 동그라미만 딱 해놨습니다. 쭉 읽어왔어요. 그냥. 자, 그러나 바트. 이제부터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에 어떻게 체크할래? 부작용에다가 P하고 마이너스 표시했어요. 세모쳐도 괜찮고요. 자, 특히 누구? 청소년이죠? 이게 예상 독자잖아요. 청소년. 자, 동그라미 잡았고요. 뭐 해야 된다? 유의해야 된다. 이게 눈에 들어오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단락. 자, 거기에 우리가 이거 Q&A 구조입니다. Q&A 구조. 자, 물결 한번 쳐볼래? 자, 허용량 어느 정도? 이거만 물결 치면 될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답만 밑줄 치세요. 답 어딨니? 두 캔. 저기 뭐야? 체중 1kg당 2.5mg을 넘지 않도록 요거만 밑줄 치면 되겠죠? 밑줄만 쳐놓으면 되잖아, 그지? 체중 1kg당 2.5mg.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 자, 그 어느 정도야 그 정도면? 자, 그 다음 달라. 그렇다면 얼마나 먹으면 이게 Q죠? 됐습니까? 얼마나 먹으면 물결치고 Q? 자, 얼마나 먹으면 섭취하게 되는 것일까? 그럼 뒤에 어떤 얘기 나오겠어? 많이.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체크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거는. 그지? 딱 보이니까. 근데 우린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체크해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음하기 정말 어려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 왜요? 인용 출처.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뭐야? 많이. 그 콜라 한 캔에도 있대요. 콜라 한 캔. 이거 밀키스. 여기 있는 거야. 얘는 없어요. 콜라만 있어요. 그 탄수화물 중. 그런 거야? 진짜? 커피 마셨을 거 아니야, 오늘. 네? 커피 마셨을 거 아니야. 왜요? 먹었어요. 그래. 커피. 그럼 끝났네. 콜라에 카페인이 있구나. 콜라, 커피. 그냥 탄산에다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콜라가 커피 성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그럼 에너지 음료. 이것도 또 이렇게 있다네. 와, 엄청나구나. 카페인이.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탄산음료잖아. 아니, 근데 진짠데요? 아니, 이게 없는데. 알겠어요. 자, 탄산음료나 커피 밑줄 잡고요. 오른쪽에 초콜릿, 과자. 우리 아까 이탈리아 과자 먹었습니다. 자, 초콜릿이나 과자, 사탕 요거 밑줄 잡고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어디 밑줄 치면 되겠니? 이러면 어떻게 된대? 그 얘기 어디 있어? 그렇지. 거기 밑에 그거 얘기하는구나. 밑줄 칩니다. 섭취 영양을 초과. 거기다 뭐라고 쓸래? P. 그렇지. P. 그럼 B에는 뭐가 나올까? B에 어떤 얘기 나와야 돼? S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과다 섭취 안 하게 해야 돼? 나와야 될 거예요. 41번에 2번이고요. 자, 41번에서, 1번의 키워드는 청소년. 2번의 키워드는 과다 섭취 실태. 그렇죠? 얼마나 많이 마시고 있나, 실태.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없습니다. 실태는 없습니다. 그냥 부작용이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가, 이렇게 나와줘야 돼. 실태랑 똑같은 말이 뭐라 그랬어요? 현황이라고 그랬잖아. 현재 상황의 준말이야. 현황, 현재 상황의 준말. 동그라미 3번의 키워드는 자료가 될 거고요. 동그라미 4번의 키워드는 질문의 방식일 거고요. 동그라미 5번의 키워드는 경험과 이해야.
됐지? 이렇게 넘겨요. 자, 이렇게 읽고요. 자, 42번 갑니다. 자, 요거 당연히 어떤 얘기 나와? 위에서 뭘로 끝났어? 과다 섭취잖아. 논지가 뭐야? 과다 섭취하면 안 돼, 이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나와줘야죠. 자, 근데 포인트 가자. 거기 조건 보세요. 글의 목적과 흐름의 관련. 독자가 유의할 점 밑줄 쳐. 자, 질문. 이거 내용적 조건이니 형식적 조건이니? 네. 내용. 그렇지. 내 내용이라고 쓰세요. 자, 두 번째 거 어디 밑줄 치면 돼? 대조가 눈에 들어오지. 이거 형식적 조건이지. 형식이라고 써봐. 그러면 1, 2, 3, 4, 5를 볼 때에 먼저 우리는 뭘로 써? 대조만 찾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런 장문의 선지에서는 대조가 대꾸처럼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비슷한 문장 형식으로 나와. 자, 한번 볼게. 1번에 대조 없습니다. 1번에 대조 없어요. 1번 날려. 자, 2번에 대조 없고요. 2번 날리고요. 자, 3번 갑니다. 대조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가? 밑에 보여요? 잘 알면, 잘 모르면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자. 이게 대조예요? 대조야. 안다, 모른다. 내가 얘기했지? 대꾸 형식으로 나와. 장문에서는 문학으로 가면 안 돼. 문학 아니야, 지금 우리 하는 거. 자, 잘 알면, 잘 모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거 하나 볼까? 자, 재밌는 거 볼게. 첫 문장이야, 두 번째 문장이야? 대조가 첫 문장이 나왔니, 두 번째 문장이 나왔니? 두 번째 문장이 나왔지. 그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까요? 왜? 조건에서 보통 형식적인 것을 사실 원래 먼저 놔요. 이게 더 많아요. 그런데 형식적인 조건을 두 번째 줄에 놓은 거예요, 보기에. 이해가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대응성, 일치성.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에도 대조가 있다면 어디에 나올까요? 두 번째 문장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보이니? 4번에 대조 보여? 두 번째 문장. 뭐하고 뭐해요? 그렇지. 시달리는 것과 보호하는 것. 즉,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 건강을 보호하는 것. 됐죠? 뭐뭐 하는 것, 뭐뭐에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고 비슷하게.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부작용과 건강이 확실히 대비잖아. 자, 5번 봅니다. 5번에 대조 있나 봐. 뭐처럼 나온다고요? 대꾸처럼 나온다고요? 찾았니? 네. 찾아. 라임 찾아. 어딨어? 그렇지. 우리 애기들 잘하네. 지키는 길, 그 다음에 고생하는 길, 그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적 선지. 그러면 3번, 4번, 5번 중에서 내용적 선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여기서. 그렇지? 왜?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이렇게 잡아냈어야지.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조금 헤맬 수 있으니까 몇 번 보시냐면 저기 51번 문제 봐봐. 여기 좀 조건 보이니? 조건 보이지?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시작. 또 가윤이 또 이게 비유예요? 물어보면 안 돼. 이거 맞춰야 돼. 미안합니다. 50세가 너무 귀여운데. 그래요? 그럼 금방 풀었나요? 자, 볼까요? 자, 먼저 네. 미안해요. 자, 30초 드릴게요.
이거지? 나 갑자기 생각났어. 나 이거 받아왔거든. 저기 그 오늘 그 학원 거기 가가지고. 이거 붙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버릴 거예요. 붙이라고 하면 버릴 거야. 난 청개구리야. 자, 먼저 볼게요. 자, 저 먼저 이 글을 요거 이렇게 읽으면 더 좋아요. 거기 보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필요한 태도 있지. 나라면 원활한 의사소통에다 세모 칩니다. 그쵸?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래서 거기다 세모 잡고 이게 P고요. 필요한 태도가 바로 뭐예요? 바로 이제 S. 방안이 되는 거예요. 자, 가에 뭐가 있습니까? 저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제일 끝에 뭐 하재요? 잘 들어주고 도와주는 태도. 자, 요거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두 번째 줄 오른쪽 제일 끝에 교감하려는 태도. 자, 요게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나의 두 번째 오른쪽 제일 끝에. 그죠? 이게 바로 해결 방법이에요. 자, 51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형식적 조건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형식적 조건 바로 비유적 표현, 비유에다 동그라미 잡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적 조건이 있죠. 그래서 나에서 언급된 핵심 내용은 바로 뭐겠어? how겠지 무조건. 됐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한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제목이래. 주제 자체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렇죠? 효과도 우리가 체크하시고. 자, 갑니다. 자, 가장 적절인 거예요. 자, 볼게요. 자, 1번에 비유 있습니까? 있습니다. 등불과 같다 이렇게 있어요. 자, 2번에 비유 있어요? 없어요. 그럼 2번 지우는 거야. 자, 3번에 비유 있습니까? 그렇죠. 내용 보지 말고 비유만 보는 거야. 알겠지? 자, 대화는 열쇠이다 이거 있죠? 자, 3번 내비두고요. 자, 4번에 비유 있니? 4번 날립니다. 5번에 비유 있어? 그렇죠. 5번에 비유 있죠. 그렇죠? 지름길이라고 비유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자, 정답은 내용으로 한다면 3번.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요. 대면대면보다 더 중요한 거 교감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이제? 효과 나와야지. 마음 통할 사이. 그렇지. 자, 대면대면 하는 사이도 자, 괜찮다. 이때 조건 한번 보세요. 비유적 표현이 먼저 나왔지. 그렇지? 그러니까 첫 문장에 있잖아. 비유된 근거들이. 이해 갑니까? 요럴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쌤 얘기는. 알겠지? 확률이 높은 거니까 그럼 훨씬 더 빨리빨리 시선이 아마 이동이 될 거예요. 그렇지? 요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요. 어디야 우리? 43번입니다. 거기 이상한 그림 하나 있는데요. 야, 니들 이거 딱 그림 보면 뭐 같냐? 딱 봐도. 오리. 이렇게 달라져. 그치, 달라져. 자, 그냥 요괴죠? 자, 볼게요. 토끼 예전에 참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토끼가 자기 똥을 먹더라고. 똥을 먹었다가 뱉었다가 먹었다가 뱉었다가 이걸 반복하더라고.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돼서 응가를 하면 거기에 그대로 이제 식물성이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다시 먹고 뱉고 뱉고. 그래서 가끔 보면 토끼 막 입맞춤하고 막 그 똥꼬에 입맞춤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토끼가 달리 보이던데. 토끼가 달리 보이더라고. 자, 아무튼 그래요. 귀여운 건 어쩔 수가 없죠. 자, 거기 우리가 43번과 잠깐만. 학생 2. 맞습니다. 43번, 44번에 해당합니다. 오늘 요거 잠깐만 시간이 1분이 살짝 네. 자,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45번만 풀고 보내드릴게요. 45번. 자, 이거 너무 짧은데? 그래요. 45번만 풀어. 자, 시작. 그리고 보내드릴게요. 약속은 지켜야지. 천상의 겨루직녀 은하수가 막혔어도 1년 1도 실기치 아니하거든. 약속은 지켜야지.
얘들아 혹시 이거 필요한 사람 얘기해 줄게. 진짜 많어. 너무 많어. 그래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책상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든가. 너무 많으니까 필요한 사람 있다.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거 어떤 애들은 이거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애들도 있더라. 백무단 전신 아, 노벨 아시라? 왜요? 선생님 리즈 시절. 리즈 시절. 엊그제 몸무게를 쟀는데 엄청 쪘더라고. 자, 정답은요? 2번이죠. 자, 넘기지 마. 자, 기억 봐. 자, 기억 보고 오른쪽 끝에 봐봐. 자, 세 번째 줄, 밑줄 쳐. 그땐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했었다. 깨닫기 전.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 체험이죠? 자, 그러면 인식의 전환 찾아, 빨리. 밑에 두 번째 줄. 할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거기 보입니까? 마이너스에서 뭘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성찰이에요. 그치?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깨닫게 된 더. 그렇지. 체험 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 더? 체험 눈에 들어오고. 하나 더? 과거 아니요. 불안정한 이해 아니요. 체험을 통해 깨달음.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체험을 통한 깨달음 배웠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죠? 그죠, 성찰.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했습니다.